그녀는 기차역에서 낯선 사람에게 마지막 10달러를 빌려줬는데 그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기차역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3월비의 잿빛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승강장 틈새에는 물웅덩이가 생겨 매 순간 더 무거워지는 듯한 답답한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에밀리는 달아빠진 코트를 야윈 몸에 더욱 단단히 여몄다. 손가락은 추위에 붉게 달아오르고 감각이 없었다. 곧 보게 될 면접은 마치 달아빠진 희망, 시면 위에 드리운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시간표로, 그리고 손에 든 구겨진 티켓으로 향했다. 시간은 충분했다. 딱 충분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말은 부드럽고 머뭇거리는 듯했고 빗소리에 거의 묻혀버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얇은 재킷 어깨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수염은 면도하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붙어 있었다. 파랗고 지친, 거의 미안해하는 듯한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는 다시 말하며 눈에 띄게 몸을 떨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든 듯했다. 저 지갑을 도난당했어요. 집에 가는 표값 10달러만 있으면 돼요. 맹세컨대 갚을게요. 저를 믿어주신다면요. 제발. 에밀리는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둘 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리라고는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금속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뿐이었다. 10달러 그 문장이 에밀리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발밑에 콘크리트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가진 건 10달러뿐이었다. 주머니에는 구겨진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자기 티켓값과 겨우 손이 대어질 뻔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사고 남은 마지막 잔돈이었다. 면접 후 간단한 식사를 위해 10달러를 저축하고 있었다. 이미 식사를 마친 후였다. 추운 날 따뜻함의 신호인 그 맛을 그의 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끈질긴. 그녀와 완전한 공허함 사이에 놓인 10달러. 그녀는 떠날 수 있었다. 떠나야 했다. 그녀의 뇌 속 논리적인 부분, 고난과 상실로 단련된 부분이 그녀에게 돌아서서 얼마 안 되는 것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를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굴욕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손은 붉고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다. 도시의 낯선 사람들 얼굴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교활한 속임수도 공격적인 기색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깊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수치심의 흔적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에밀리는 망설이며 주머니 속 쪽지를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 종이는 얇고 부서지기 쉬웠다. 혹시 전화할 사람 없어? 에밀리가 물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움직임이 느리고 지쳐 보였다. 휴대폰이 꺼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법을 배웠던 방어구를 착용했다. 몰라. 그가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이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하지만 맹세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녀는 떠났어야 했다. 모든 생존, 본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에게 여전히 매달려 있던 무언가가 속삭였다. 그를 도와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쪽지를 꺼냈다. 잠시 손이 공중에 떠 있었고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듯 쿵쾅거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었다. 이게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침묵의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믿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마치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거의 경건한 듯 손을 뻗 어쪽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갑고 축축한 그녀의 손가락이 스쳤다.
갚겠다고 약속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에밀리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그는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때 기차가 도착하며 쉬익 소리를 내며 멈췄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돌아서서 작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몇 초 만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축축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불안감에 속이 뒤틀렸다. 바로 지금이었다. 남은 10달러가 모두 사라졌다. 그의 이름조차 몰랐다. 확성기가 다음 출발 시간을 알렸다. 그녀는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다음 기차가 그녀의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차였다. 그녀는 코트 소매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배에 올라타 창가좌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빗물이 유리창을 얼룩지게 했다. 플랫폼이 그녀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마지막 1달러를 기부하는 그 단순한 친절이바 로그 순간이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면접이 예정된 사무실 건물 밖에 서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리카락은 이슬비에 젖어 축축했다. 속이 메스꺼워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스스로 아침 식사를 거른 것이 아니라 지갑에 만료된 영수증과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만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20분 늦었습니다. 버스는 잔돈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잔돈이 없었다. 낯선 길을 따라 걸어보려고 했지만 도시는 넓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도착하자 접수원은 그녀에게 뻣뻣하고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면접관이 다른 미팅이 있어서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설명하려고 애쓰며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이미 컴퓨터로 눈을 돌렸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양말은 젖은 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신발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코트를 종이처럼 찢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인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바쁘고 따뜻하고 건조한 분위기였다. 그녀가 있든 없든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그녀가 작은 빌린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싱글 침대, 공용 욕실, 그리고 깜빡이는 복도등이 전부인 방이었다. 집주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에밀리, 집세 3일 전에 냈잖아. 알아요. 노리역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계속 예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금요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다른 사람이 방을 맡아줄 거예요. 죄송해요. 그녀는 싸우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녀는 몇 가지를 고쳤다. 낡은 배낭 안에는 갈아입을 옷 2벌, 통신이 안 되는 낡은 전화기, 엄마가 읽어주곤 했던 접힌 종이책 1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직은. 그날 밤 그녀는 시내 이웃4시간 공공도 서관 한 구석을 발견했다. 머리 위로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렸다. 공기에는 먼지와 퀴퀴한 커피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가 논픽션 책 꼬지 뒤 의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경비원이 지친 듯 바라보았다. 다음 날 밤 경비원은 그녀에게 나가라고 했다. 공원 벤치는 부드럽지 않았다. 금속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하지만 하늘의 별들은 고요했고 도시는 특유의 기묘한 방식으로 자정이 지나자 고요해졌다. 그녀는 배낭을 가슴에 꼭 껴안고 사라지려 애썼다.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느껴졌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주소를 적거나 연락할 전화번호는 없었다. 도서관, 쉼터, 취업센터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잔인한 농담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가끔씩 그 길고 배고픈 오후들 속에서 그녀는 그의 얼굴, 기차역의 그 남자, 그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눈빛. 마치 그가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인 듯 바라보던 그 순간. 그리고 잠시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바보였던 걸까? 마지막 10달러를 내준 게 바보짓이었던 걸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 한 푼도, 잠잘 곳도, 계획도, 가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속에는 여전히 묘한 평화가 은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도왔고 어쩌면 누군가를 구했을지도 모른다. 옳은 일을 한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짧았고 추위는 엄청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벤치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공원에 앉아 마지막 햇살 아래 양말을 말리려 애쓰고 있을 때 10대들이 지나갔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빈 탄산음료 캔을 던지며 웃었다. 일자리, 쿠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도서관으로 돌아왔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휴일이었다. 그녀는 자정이 다 되어갈 때까지 거리를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에 웅크리고 앉았다. 바람은 막아주었지만 두려움은 막아주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울었다. 크게 울지도 흐느끼지도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코트깃,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 없는 눈물과 함께 엄마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스함이 그리웠다. 안전함, 그리고 서로에게 소중함을 느끼는 감정이 그리웠다.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가슴의 공허함이 더 아팠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을 때 그는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바닥을 쳤다. 더 낮은 곳으로 갈 곳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그녀를 만난 건 화요일 아침이었다. 공원은 유난히 조용했다. 에밀리는 늘 앉던 벤치에 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코트를 목까지 끌어올려 입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그 여자를 보았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나이 많은 여자였지만 움직임은 우아했다. 어깨에는 모직쇼를 두르고 있었고 장갑 낀 손에는 작은 갈색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걸었지만 벤치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고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배고픈 것 같네요. 그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에밀리는 자신이 동정을 받는지 아니면 판단을 받는지 확신할 수 없어 눈을 깜빡였다. 괜찮아요. 그는 자동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벤치 위에 놓인 종이 봉투. 필요한 사람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매일 아침 여분을 챙겨가요. 안에는 샌드위치가 들어있었다. 두껍고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갓 구운 빵 조각에 햄과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었고 머스터드도 듬뿍 발려 있었다. 에밀리는 샌드위치를 바라보며 이거 못 먹어 라고 말했다. 속삭였다. 왜요? 여자가 물었다. 당신의 자존심이 당신의 허기보다 더 큰가요? 에밀리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돌렸다. 마침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포장을 뜯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눈이 따끔거렸다. 고마워요.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꺼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먼로 스트리트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점심은 주는데 항상 일손이 부족해요. 따뜻한 곳과 목적의식이 필요한 분처럼 보이네요. 제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캐럴을 찾아봐. 여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루스가 보냈다고 전해줘. 그러고는 걸어갔다. 그날 늦게 그녀는 공동 주방을 찾았습니다. 그건 물은 희망의 식탁이라고 적힌 달아빠진 간판이 있는 소박한 식당이었다. 안에는 야채 수프와 빵, 굽는 냄새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방했다. 그녀는 캐 레어를 찾았다. 캐럴은 실용적인 여자였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손에 영원히 붙어 있었다. 에밀리가 루스가 보냈다고 설명하자 캐럴의 얼굴이 누그러졌다. 루스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 너 도일 할 의향이 있어? 에밀리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치마를 가져와. 처음 몇 시간은 할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차에소를 자르고 청소하고 테이블에는 깨진 그릇에 수프를 려놓고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삶에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여전히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곱슬머리의 어린 소녀 에밀리는 엉킨 손으로 꽃 그림을 그렸다. 하루가 끝날 무렵 에밀리의 발은 아팠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밀리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항상 제공되었지만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냅킨을 접고 단 골손님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접시를 비운 후 캐레얼은 에밀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약간의 용돈이야. 네가 벌었으니까. 에밀리는 나중에 봉투를 열었다. $0였다. 버스표 하나 살 만큼, 어쩌면 며칠 동안 안정을 찾을 만큼의 금액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신로의 인정, 어쩌면 자신이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인도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불안했고 여러모로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고 온 힘을 다해 그 빛을 붙잡았다. 조용한 목요일 오후 무료급 식소였다. 에밀리가 마지막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문 위 종이 짤랑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어두운 색의 맞춤 코트를 입고 있었다. 구두는 유니, 낮고 머리는 뒤로 넘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옷차림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눈에는 락고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방 전체를 훑었고 그녀에게 닿자마자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리고 입술이 꾹 다물어졌다.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다. 에밀리는 천천히 천을 내려놓고 응시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자신감 넘쳤다. 내가 당신을 알아요? 에밀리가 눈을 깜빡였다. 그렇지. 그가 말했다. 아니면 적어도 한 번은 나를 믿었잖아. 다른 누구도 날 믿지 않았을 때 말이야. 그리고 바로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에 들어맞았다. 기차역, 비, 그리고 $10 지폐. 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보다 작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난 엉망진창이었어. 젖고 춥고 절망적이었지. 네가 마지막 $10를 내게 줬잖아. 에밀리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빤히 쳐다보았다. 지저분한 낯선 사람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마치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깔끔하면서도 침착한 누군가가 서 있었다.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데이비드요. 그가 대답했다. 데이비드 카테어요. 다음 날 돌아왔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나셨잖아요. 이름도 몰랐고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왜 여기 계세요? 동네를 지나가다가 표지판을 봤어요. 뭔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믿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 동네의 무료 급식소에 그런 차림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여기서 일하세요? 데이비드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는 자원봉사를 해요. 그게 제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것도 없을 때 도와주셨잖아요. 나도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준 이유 아니야. 알아요. 바로 그때 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거가 좋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빳빳한 $1 지폐를 건네주며 말했다. 갚으려고요. 에밀리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쪽지를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덧붙였다. 저녁 식사나 커피 한잔 하러 나가고 싶어요. 신에 대하여 제가 아직 잊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은 근처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에밀리는 여전히 코트 안에 주방 앞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주문해준 따뜻한 캐모마일 차와 꿀이 담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아마 당신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할 거예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는 매끈한 검은색 명함을 내밀었다. 밀리가 받았다. 데이비드 카터, 노바스파크 테크놀로지스 CEO. 카터 제 단설 립자.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카드를 바라보았다. 노바스파크? 그게 당신 회사예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10년 전에 설립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교육을 위한 적응형 학습 및 AI 솔루션. 하지만 그날 역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저희 비영리 단체인 카터 재단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업 중 하나가 노숙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복 수사를 했어요.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지요. 첫날 지갑이 도난당하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걸 계획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공영에 처해 있었군요. 그랬지. 내가 다가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시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표정이 누그러졌다. 너만 빼고 넌 내가 누군지 몰랐지. 넌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게 줬어. 그게 내 안에 깊이 남았어. 그래서 널 찾아다녔던 거야.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무슨 일이에요? 저희 재단에서 함께 일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위도 없고 그 정도엔 주소도 없어요. 우리는 MBA 학위를 소지한 사람과 텐트에서 생활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회복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속삭였다. 먼저 배우고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안전한 곳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 지역사회팀과 협력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라고 하세요. 그는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삶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봅시다. 그녀는 그를 한때 자신이 도왔던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좋아요. 에밀리가 카터 재단에 처음 온 날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직원들에게 소개할 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서도. 그 후 몇 주 동안 에밀리는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데이비드가 그에게 얇은 폴더를 건넸다. 자신만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디자인해 보세요. 희망의 식탁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던 중 그녀에게 그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이동식 급식소, 따뜻한 음식과 인간적인 연결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져다 줄 수 있는 밴. 데이비드는 그 아이디어를 확신했습니다. 카터 재단이 시제품 제작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늘색으로 칠해진 완성된 밴을 처음 본 순간 옆면에 부드러운 글씨로 Open Hands Project라고 적힌 그녀는 주차장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밴을 운전한 첫날 밤, 그녀는 잘 아는 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때 깨진 조각상 아래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100끼가 넘는 식사를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나누고 포온글 나누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조용한 순간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다르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에밀리는 포트럭 점심 식사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있는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루스였습니다. 에밀리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당신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요. 루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배고픈 여자아이에게 밥을 먹인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루스가 웃었다. 데이비드에게 가는 길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에밀리는 눈을 깜빡였다. 잠깐, 그 사람 알아요? 그럴게요. 루스가 재밌다는 듯 눈에 빛을 담아 말했다. 그는 제 아들이에요. 세상이 살짝 기울어졌다.
당신이 나를 캐럴에게 보냈어요.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무것도 없을 때 10달러를 준 여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녀를 꼭 만나야 했고 만나자마자 데이비드가 본 것을 저도 직접 봤어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재단 옥상 정원에서 데이비드 옆에 앉았다. 루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예전에는 운명이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널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에밀리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더 큰 무언가를 믿게 되었다. 1년 후 마을은 변했다. 아니, 어쩌면 에밀리가 변했을지도 모른다. 제가 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오픈 핸즈 프로젝트가 성장했습니다. 이동식 시설은 이제 일주일에 2,000개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종합 노숙자 지원센터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창립 1주년을 맞아 팀은 축하 행사를 열었다. 에밀리는 늦게 도착했다. 벅찬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그를 보았다. 데이비드였다. 그는 서빙 테이블 근처에 야생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이 에밀리의 눈과 마주쳤고 방 안의 소음은 잦아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면서도 웃었다. 돌아왔구나. 돌아올 거라고 말했잖아. 방이 조용해졌다. 데이비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하지만 상자를 열기 전에 그는 빳빳한 10달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걸 1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갚아야 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바꿔놓은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해서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간결하고 우아하게. 당신은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이었죠. 제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을 때요. 남은 평생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방 안은 숨을 멈췄다. 에밀리의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다. 그녀는 빗속에서 구겨진 쪽지를 움켜쥐고 길을 잃고 지쳐있던 자신이었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의 세상을 재건할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만 믿었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네.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밀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 안는 따스함,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 그리고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침묵의 진실뿐이었다. 잠시 후 불빛 아래 서 있는 동안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10달러 지폐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친절이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